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트 유승원 원장입니다. 자, 요번 편에 나갈 거는요.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오는 파트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서 구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유기기전력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하고 정류입니다. 자, 딱 우리 정리만 해야죠. 전기자 반작용 이란, 그쵸? 요것도 한 문제죠.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자, 명칭을 써볼까요?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자속이 요거죠. 어디? 가장 중요한 건 주 자속에 영향을 일으키는 현상.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거죠. 전기자 반작용이란 그러면 주자속에 영향을 일으키는, 그 주자속이 다른 말로는 뭐? 계자극면에,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전기자 반작용 알았어. 그러면 이거죠. 출제자가 너 전기자 반작용이 뭔지 알아? 네,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일으키는 현상이요. 그래? 그러면 그 영향이 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뭐냐? 그쵸? 그러면 편자작용으로 인하여, 그래서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되는 거야. 그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러죠. 그래? 중성축이 이동돼? 얼로?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는 발전기일 때는 어디로?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동기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뭐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끊을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주 자속이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로 인하면 우리 앞전에 배운 거, 기전력은 뭐라고요? 자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가 된다는 거야? 뭐? 기전력이 감소하게 돼요 라는 답이 되겠지. 또 중성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류자 편간에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야. 아크 정류를 일으키게 되더라 라는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답은.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 대책을 마련해봐. 그랬더니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브러쉬를 이동시키면 되죠. 얼로? 그러면 똑같이 어디로? 발전기일 때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일 때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게 아주 중요하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자속이 감소한다며. 그러면 감소한 만큼 보상해 주면 되지. 그래서 보상권선을 설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겠어요. 보상권선 설치하면 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다 전기자와, 됐어요? 전기자와 요것만. 질문이 이거야. 딱 답은 전기자와 직렬로 뽑아내서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다. 요렇게 딱 질문이 이거예요. 보상권성 설치하는데 전기자권성과 그러니까 뭐와 어떻게 결선했느냐 그러면 전기자권성과 직렬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권선 전류와 반대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생겨요? 요렇게 아크가 생기고 정류 불량이 생기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설치한다? 보극을 설치한다. 됐어요? 요렇게 세 가지. 그래서 다음 전기자 반전의 대책이 아닌 것은 이러면은 요거 빼고 뭐 탄소 브러시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탄소 브러시는 어디에 나와? 좀 이따 배울 정류에.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얼만큼 자속을 못 끊게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이동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문제가 세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얼만큼 주는데 그게 감자 기자력. 그러면 180도 중에서 이동된 값의 2배 2알파에 제가 이렇게 외웠죠. 2 아프면 일단 자. 됐어요? 2 아프면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2 아프면 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 기자력은 그러면 ATC는 어떻게 됩니까? 180도 중에 베타고 이때도 2 아프면 자 일단. 됐어요? 이렇게 외우랬죠. 그러면 이때 베타가 뭐예요? 그러면 180도 중에서 2알파만큼 이동된 각을 빼주면 나머지가 교차.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만 봐주시면 전기자 반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류가 나오는 거야. 정류. 그러면 정류도 첫 번째는 정류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성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면 요 1번은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는 직선으로 돼 있고 요거 우리는 이상적인 현실 없는 정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정류야? 가장 좋은 정류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데? 실제로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2번은 정류 기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족 정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브러시랑 떨어질 때, 이 중성축이 브러시랑이야. 브러시랑 떨어질 때 이만큼 전압을 가지고 파박 아크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브러시 후단, 말단 됐어요?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브러시 후단에서 뭐가 아크가 일어나는 말기에서 요즘은 말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말기, 초기. 그러니까 후단, 말기 같은 말이에요. 아크 정류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좋은 게 아니니까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뭐를 두는 거야? 보급 같은 걸 두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대로 눌리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3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옆으로 돌리면 이런 파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정현정류라고 하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정류지. 근데 문제는 정류 기능이 너무 세면 얘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류 기능이 너무 과해서 생기는 그래프지. 그래서 이때 4번은 뭐가 되는 거야? 과정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브러시 뭐요? 브러시 초기 됐어요? 또는 전단에서 아크 정류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래프를 찾아주는 거 이런 것도 꼭 보시고 얘는 부족, 얘는 과, 얘는 좋은 이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말기, 후단은 부족, 초기, 전단은 과 이런 거 꼭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정류가 좋아 나빠?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양호한 요게 중요하죠. 그쵸? 그러면 양호한 정류를 어떻게 얻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공식을 꼭 외우세요. 이 B가 이 L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때 이 L은 L TC분의 2IA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 강의는 여러분들의 우리가 인강에서 들었던 요런 게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인강에서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인강을 들었어. 내 강의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요번에 내가 좀 요 관연도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가 요것만 요렇게 공부해서 얼만큼 풀 수 있을까? 요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게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칠판 하나 갖고 16문제가 풀리거든.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년 동안이니까 나누면 1년에 거의 4번가량이 요 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만 공부하면 내가 거의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힐 수 있잖아. 짧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리된 걸로만 관연도 문제만 딱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 라고 하는 건 저희 인강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B가 커야 돼. 이게 뭐라고 했죠?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하야. 그러니까 우리는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걸 뭐라고 그래? 저항 정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탄소 브러쉬죠.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이겁니다. 브러쉬의 저항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브러쉬의 저항은 작아야 돼. 브러쉬 접촉 저항이 커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요. 브러쉬 저항은 작아야 돼. 브러쉬 접촉 저항이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저항 정류를 사용하는 거다. 탄소 브러쉬는 뭐냐? 저항 정류. 저항 정류는 탄소 브러쉬. 얘는 커야 되나 작아야 되냐? 커야 된다.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한. 그 다음에 뭐요? EL 리액턴스 평균 전압은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전압을 조절하는 거라서 우리는 전압 정류라고 하고 이걸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보극이라고. 그래서 보극 그러면 전압 정류. 전압 정류 그러면 보극. 답을 찍어줄 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덕턴스 L 자체가 작은 소자를 쓰면 얘도 작겠죠. 그래서 작은 소자를 쓰고 정류 시간 TC. 정류 시간 TC는 커야지 얘가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류 시간 TC가 크다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 V분의 B 마이너스 델타니까 속도가 작아야지 얘가 커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느리게 됩니까? 요렇게 되겠죠.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파트. 자, 봐요. 우리 이렇게 지금 짧게 봤죠? 짧게 보고서 요게 관련된 문제가 과연 얼만큼이나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16년 1회 산업기사 49번 문제. 뭐라 나왔어요?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냐요? 이 질문 그대로 나왔잖아. 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자속. 그게 어디? 계자극. 됐어요?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온 거고. 그쵸?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6년 1회 얘는 산업기사였고 기사에도 나왔네요. 기사 몇 회? 그러니까 16년 1회 기사 문제 47번 문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아닌 것을 이 질문 물어봤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요? 자속이 감소함으로 기전력이 감소한다. 맞죠? 발전기인 경우에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형성된다. 전동기인 경우에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형성된다.
브러쉬에 의해서 단락된 코일에는 기전력이 발생하므로 브러쉬 사이에 아크가 발생해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지. 근데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 유기기전력은 감소한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게 지금 두 문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6년 2회 기사.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선 16년 1회 거 봤고 16년 2회네요. 16년 2회 기사에 46번에 전기자 반작용 결과가 아닌 것은 이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온 거네요. 그래서 주자속이 감소한다. 맞고 주자속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주자속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된다. 맞죠? 그 다음에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자 반작용이 주자속을 감소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또 나온 거고. 또 16년 3회 기사 59번 문제를 보면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그랬어. 그러면 주자속을 증가시킨다? 아니,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17년 2회, 그러니까 요거 또 나온 거고 17년 2회 산업기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자막에 몇 년도 몇 회 몇 번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잠깐 정지시키고 거기 찾아서 보시란 얘기예요. 다시 해서 항상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제가 싹 모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은 것만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모은 대로만. 그러면은 막 1번서부터 풀면서 공부하면서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파트 갖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17년도 2회 산업기사 41번.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은 또 나온 거잖아. 뭐요? 주자속이 감소한다. 맞고 평간 아크 불균형이 생기고 뭐가 생긴다고요? 아크가 발생하고 중성축이 전동기인 경우에는 회전 반대 방향인데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을까? 틀렸죠. 됐어요? 이렇게. 다음 또 17년도 3회 기사 47번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는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하냐. 방금 얘기했잖아. 발전기. 발전기일 때 대책을 물어봤잖아요. 브러쉬는 어디로 이동시키냐.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렇죠? 요거 한 문제 또 나왔고. 또 17년 3회 똑같이 17년 3회 산업기사 48번.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또 나왔네요. 똑같은 문제네. 17년도 2회 산업기사 41번과 17년도 3회 산업기사 48번은 답이 같잖아. 16년 3회 기사 59번과 17년 3회 산업기사 48번이 같은 거잖아요. 답이 같잖아.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것은 주자속을 감소시킨다. 근데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죠. 또 17년도 3회 기사 54번. 뭐를 물어봤어요? 감자 기자력은. 이거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해볼게요. 54번. 뭐라 나왔어? 도체수 152개. 극수는 4극에. 팍권이라고 나왔고 A는 2.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얼마래요? 100. 브러쉬 이동각은 10도다. 그때 뭐를 구하래요? 감자 기자력은. 그러니까 180에다가 이 공식 그대로잖아. 2에다가 얼마? 10에다가 여기 어떻게 돼요? 2에 얼마? 4에 도체수 152에 얼마 됩니까? 100A. 봐봐. 숫자 나온 거 그대로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관연도가 거의 다 이것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물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 그대로 해서 감자가 아니라 교차라는 단어 하나로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180에 뭐예요? 180 마이너스 2 곱하기 10에 됐죠? 그리고 이 뒤에 대한 내용은 어때?
똑같다고 요건.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8문제. 그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 이상이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류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직류기에 자 뭐라고 나왔냐면 17년 1회 기사 17년 1회 기사 48번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요? 보극을 우리 왜 둔다고 그랬죠? 정류 개선이잖아. 정류. 그쵸? 그래서 정류 개선이다. 17년 2회 기사 50번 문제. 자 뭐라 그랬어요? 직류기에서 정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이라고 할 때 정류 코일의 전류가 정류 주기 TC 사이에서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변한다면 리액턴스 평균값은 요거 물어봤잖아. LTC분의 EIA. 그쵸? 그래서 이번 두 문제 나왔고. 다음 17년도 2회 산업기사 56번.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틀린 것은 정류 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한다. 맞죠? 브러시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맞죠? 전기자 권선의 인덕턴스를 작게 한다. 맞죠?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시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작게 해야 된다잖아. 답은 4번. 19년 1회 기사. 그쵸? 19년 1회 기사 45번. 자, 정류 초기에 이 말 나왔잖아. 뭐? 초기에 전단에서 초기에 같은 말이 했잖아. 불꽃 정류 뭐라고? 과정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뭐 나왔어요? 19년도 2회 산업기사 19년도 2회 산업기사 48번. 정류 말기 뭐? 말기 이 그래프 찾는 거잖아. 말기.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19년 2회 기사 53번. 직류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작지하신 것은 보극은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킨다. 맞고 보상원선은 전기자 여기 보상원선은 전기자 반작용에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으로 직류전등기 속도가 감소한다. 자,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우리는 주자속이 감소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속도 N은 K 파이분의 2인데 주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하겠지. 근데 거기는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거죠. 다음 똑같이 19년도 2회 기사 2번 나온 거야. 19년도 2회 기사에 53번과 59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직류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그렇죠? 리액턴스 전압을 뭐라고 했어요? 작게 한다. 근데 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지. 다음 19년 3회 산업기사 57번. 정류 초기 여기 있잖아. 정류 초기 몇 번? 4번. 요거.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보면 8개. 그래서 요 정류에 관련된 게 몇 문제? 8문제.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8문제. 그러니까 요 전기자 반작용의 정류 요것만 딱 보시면 지금 봐봐요. 요거 정리한 거에서 그대로 답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요게 어때 요게 어떠는 건 우리가 다 이론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리한 것만 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꼭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년도 몇 회 그러면 거기 넘겨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 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요 문제가 이렇게 되는 한 번만 쭉 저랑 같이 한 20분씩만 투자하면 한 문제씩 맞히는 거잖아요. 꼭.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저랑 같이 한 몇 개만 공부하시면 뭐 100일까지는 안 가겠지만
50일만 저랑 같이 가주시면 제가 전 과목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문제 풀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다 해쳐 모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